네, 안녕하세요. 점프컴퍼니 대표 박희영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시세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세를 올리는 게 뭔가 이렇게 우리끼리 담합을 해서 조금 누구 눈탱이를 치여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적정가를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건물 관리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를 필요로 하는 좋은 기업에게 임대료를 잘 받아서 서로 만족스러운 그 수준에서 시세를 올리자고 하는 거죠. 어떤 기업은 그 이상을 주고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왜? 그게 필요로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매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서 건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세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 투자자나 실입주 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산 현장, 그리고 그 다음번에 열리는 신규 현장의 분양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새로 생긴 현장이 분양이 완판이 되느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산 가격과 앞으로 열릴 그 현장의 그 갭만큼이 시세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확신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세가 오를까요? 라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식산업센터가 신규로 생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산 현장 인근에 개발 호재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예상하고 미리 투자를 해서 개발 호재가 확정이 되면 그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투자자들이 감당하고 리스크를 안고 진행을 해서 성과로 만들면 결과로 가져가는 것이죠. 이거는 다 불확실한 게임입니다. 좀 더 확실한 걸 원하시면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불안하진 않잖아요. 매매가 확정적이고 임대료도 확정적으로 돼 있는 상태, 그리고 주변에 역세권도 있고, 이러면 뭐 너무 쉬운 게임이죠. 하지만 그런 물건을 찾고 내 것으로 만들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스스로 시세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신규 현장의 분양가와 그것이 완판되는 것, 그리고 여기 새로 생긴다거나 주위에 뭐 개발 호재가 크게 생긴다는 것은 내 의지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측하고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야지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남이 해줘야 시세가 오르는 것이고요. 내가 주도적으로 해서 내 물건의 시세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저는 이 부분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쪽에 업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이제 시행도 하게 되면서 디벨로퍼 관점에서도 보게 되니까 쉽습니다. 이 부분도. 꼬마 빌딩을 짓거나 시행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시세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1층에 스타벅스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매매가 올라가고 누군가가 또 사고 싶어 하는 거죠. 누군가가 사고 싶게 만드는,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게 비단 스타벅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가나 이런 데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아주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장기로 임차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 놓으면 그 건물은 가격이 오릅니다. 좋은 기업으로 월세 세팅을 하는, 임차를 잘 맞추는 그 능력이 중요합니다. 10평, 12평 이렇게 작은 기업들을 임차를 맞추는 행위들은 동네 부동산에서 하게 되고요. 큰 기업들, 한 개층 이상씩 전층, 전 건물 통으로 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큰 중개 법인이나 전문 기업들의 임대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호실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분양이 되다 보니까 이 중개업 시장 자체가 동네 부동산,
그 건물에 있는 1층 부동산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중개 비즈니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그 건물에 좀 이름 있는 큰 기업이라든지 누가 봐도 저 기업이 저 건물에 들어갔다고 이럴 만한 그 뉴스거리를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식산업센터의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큰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 몇 개 층씩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세가 올라요. 왜냐? 우리가 10평, 15평, 20평 전용 기준으로 이런 데로 하면 그 기업으로 들어오는 분들은요, 평당 임대료 25,000원이네, 3만원이네, 거기서 뭐 2,000원 더 깎자, 이렇게 조금 더 조율을 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상승의 그 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냥 그 형태로 좀 유지가 되겠죠. 근데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임대료는 그거와 따라가는 정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형 평수, 큰 기업들은요, 그런 큰 평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대료를 그 충분하게 감수하고도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 없잖아요. 그런 공간이. 사업은 크게 해야 되는데. 큰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 유치가 되느냐? 그리고 그 회사가 사옥이 그 건물에 있고 그 회사의 주소가 그 건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저기 회자가 되고 마케팅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 건물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덩달아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임대료가, 평당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죠. 전체적으로 소유주분들에게는 좋은 일이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현장에 유명한 대기업 아니면 핫한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이 임차인 혹은 실입주로 들어오기를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렇게 만들어 내야 돼요. 소유주분들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쉽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기업이 필요로 한 겁니다. 저희가 중간에서 이렇게 대형 평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든지 이런 대기업들과 연계해서 조율을 해서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주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지식산업센터에서 한 개 층이든 두 개 층 크게 공간을 확보하고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자신감 가지셔도 됩니다. 이런 공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칸칸이 있는 공실은 많겠지만 이렇게 대형 평수로 층 단위로 있는 공간은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 공간으로 들어올 업체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뭐 뉴스 기사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 얼마나 많고 그 스타트업에게 투자하는 그 VC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뭐 두나무라고 아시죠? 뭐 대기업에 벌써 들어갔잖아요. 몇 년 만에. 마켓컬리라든지 배달의 민족, 이거는 우리가 너무 이제 익숙한 이름들이고, 그렇게 계속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아직도 더 많이 있고 그 밑에서는 더 많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통해서 마케팅이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광고의 단가가 점점 낮아지고 우리가 SNS로서 서로 구전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많이 퍼뜨리다 보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컨텐츠가 좋고 서비스가 좋고 하면 금방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다. 기업들이 더 커지고 하려면 반드시, 아무리 재택근무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반드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은 정부에서 지금 만들어내는 거는 이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창업보육센터 택도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패스트5나 이런 공유 오피스가 강남, 종로 계속 성공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이유,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지식산업센터의 미래는 밝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좋은 기업을 크게 유치를 해서 시세를 계속 올려야 되겠지요. 뭐 시세를 영원히 계속 이렇게 뭐 뻥뻥뻥 올리자는 건 아니고요. 이 지식산업센터의 시세를 올리는 그 주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없죠. 누가 올리려고 합니까? 각 소유자들은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거죠. 뭐 언제나 오를까? 우리가 뭐 주체적으로 이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게, 단합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다음번 현장의 시행사가 분양가를 올려서 팔아주길 바라는 거고, 땅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죠? 아니면 여기 하나 빵 생기길 바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냥 수동적인 자세인 거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그거를 조금 해야죠.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시행사? 시행사는 팔면 끝인데요. 분양 대행사? 또 팔면 끝이잖아요. 1층의 부동산? 시세 올려서 뭘 줬습니까? 여차저차 중개만 잘하면 되는 거죠. 오히려 작은 호실들로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이 순환이 빠르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 이익도 많겠죠. 오히려 그게 더 낫습니다. 크게 들어오면 안 나가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이해타산이 맞아서 근본적으로 이 건물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주체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다 이런 건 되겠죠. 뭐 한 명, 소유주 한두 명이 한 개 층이나 두 개 층 정도를 통으로 소유했어요. 아니 법인 하나가 실입주를 쓰다가, 아니 투자용 사건, 임차를 맞출 때 나는 쪼개지 않고 내가 원하는 업종의 그런 회사로 내가 임대를 맞추겠다. 아니면 그런 기업에게 매매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임대료라든지 매매가를 컨트롤할 수 있겠죠.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이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근데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있을 거며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소유주들이 연합을 해서 또 저희 점프컴퍼니와 같은 회사와 함께 잘 풀어나가야 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식산업센터도 한번 팔고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시세를 올릴 수 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략을 짜서 좋은 임차 기업을 맞출 수 있는 그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자입니다. 이제는 임차만 맞추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 좋은 기업을 골라서 좋은 조건의 임차를 맞추고 그 건물이 좀 더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 왜 안 합니까?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찍냐면 사실은 이제 준공되는 이제 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니 대형 평수에 의뢰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큰 평수들이 많이 오는데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건물에서 대형 평수만 잘 마련해 두면, 그리고 그런 기업들한테 좀 더 공격적으로 홍보나 마케팅을 해서 조율만 하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하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역세권의 지산이 시세가 1,000만 원인데 그 건물보다 좀 더 떨어져 있더라도 그 건물에 좋은 임차인을 많이 맞춰서 건물 관리를 잘 하게 하면 오히려 그 입지를 뛰어넘는 시세도 만들 수 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도 준공 이후에 임대관리, 이 시장이 저는 더 파이가 점점 더 커질 것이고요. 그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집니다. 성수에 있는 생각공장을 한번 가보세요. 도보로 가기에는 꽤 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들어낸 그 설계, 생각공장이라는 브랜드, 거기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그 성수에서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서로 이렇게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잘 유지가 되고 시세가 같이 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시행사, 분양대행사, 그다음에 소유주, 그다음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합심해서 조금 더 나은 생태계를 만들고 하면 우리가 같이 이쪽
지식산업센터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같이 있는 분들한테는 서로 윈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물론 저희 점프 컴퍼니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을 착착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미나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요. 계속 같이 돈을 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